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칩셋미디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시내에서 80km, 고속도로에서도 이제 80km의 3단계 자율주행을 자동차에 적용을 해서 상용화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다가 개망신을 당했죠. 결국은 연기를 했습니다. 현대차 내부의 자율주행 팀에서의 연구 능력이 실제로 이 예상했던 것만큼 제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80km 이 자율주행 상용화가 결국 내년으로 연기돼 버렸죠. 그러면서 칩셋미디어의 몸값은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. 이 칩셋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이제 비디오 IP라고 해서 영상 처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. 이 영상 처리 기술은 왜 중요하냐면 자동차가 이 외부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데이터를 이 분석하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카메라로 찍는 겁니다. 카메라로 받아들인 외부 아날로그 세상을 내부에서 디지털화해서 데이터화하는 거죠. 그 기술, 즉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영상 처리 기술을 이 칩셋미디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회사죠.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IP는 NPU라고 신경망, 인공신경망까지 발달을 했고 그 NPU 칩을 요번에 9월달 이제 직접 회사 약속한 대로 칩셋미디어는 만들어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칩셋미디어의 몸값이 더 올라가게 됐죠.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은 이 칩셋미디어의 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 칩셋미디어의 위상이 엔비디아에 버금갈 정도로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받는 회사가 돼버린 겁니다. 그래서 이 비디오 IP가 적용되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, 그러니까 TV나 무슨 가전제품, 또 카메라, 이 모든 분야에, 전자제품 모든 분야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칩셋미디어의 고객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지금 현재 3분기까지 지금 이 비디오 IP를 통한 수익을 보시게 되면 라이센스가 전체의 반 정도 56%를 차지하고 로얄티가 39% 정도를 차지합니다. 그래서 한번 거래를 맺으면 그 회사 고객과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는 거죠.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 그 무상증자도 실시를 했습니다. 무상증자를 실시했다는 것은 이 회사가 이제 이 전환사채 때문에 발생한 파생금융상품 손실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 거죠.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또 이제 현대차가 3단계 자율주행 상용화를 연기하면서 칩셋미디어의 몸값은 더 올라가게 돼버린 겁니다. 그리고 3분기까지 실적을 보시면 이 누적으로는 적자가 났지만 3분기 때 32억의 순이익이 발생했어요. 영업이익도 49억이나, 그러니까 69억이나 영업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. 이 말 뜻은 이 칩셋미디어가 전환사채에 의한 파생금융상품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대규모 흑자를 낼 수 있는 회사였다는 거죠. 이런 면에서 이 상환전환 우선주, 그러니까 전환사채, 상환전환 우선주에 의한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건데 이 부분을 이 칩셋미디어의 내재 가치로 본다면 말 그대로 이 상환전환 우선주가 주당 가치를 희석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큰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이 상환전환 우선주에 의해서 발생한 파생금융상품 손실은 요번 분기, 그러니까 올해 내에 다 정리가 될 내년에 다시 또 재발하거나 이러지 않을 이벤트적 성격이 있는 그런 손실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자, 최근 들어서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이 회사의 최대주주로 있다가 이 회사를 한투반도체라는 그 상업펀드에 매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주인이 바뀐 상태죠. 그리고 주인이 바뀌면서 여기다가 이제 상환전환 우선주를 7.41%를 배정해서 이 회사가 최대주주가 갖고 있는 그 상환전환 우선주입니다. 그래서 이 주식을 전환된다 할지라도 즉시 시장에 나올 그런 물량은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100% 무상증자도 실시했고요. 이거는 이제 파생금융상품 손실에 대한 보상 측면이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칩셋미디어의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.
이거는 그만큼 칩셋 미디어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. 이제 3단계까지 그 현대차도 내년 초에 구현을 할 거고, 그것도 다른 경쟁사들이 60km 정도의 속도에서 3단계를 구현했는데 현대차는 80km까지 이 3단계를 구현한다는 건 그만큼 이 3단계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고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. 물론 올해 예언한 대로 하반기에 한다고 했다가 이게 실패해서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현대차 내부에 이런 자율주행 부서의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다른 부서로 그 징계를 받은 거죠. 왜냐면 회장한테까지 보고됐고 정의선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만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해야죠. 그래서 다른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를 데려와서 현대차가 굉장히 빠르게 노력하고 있고, 이 말뜻은 현대차가 이 내부에 자율주행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 같은 회사들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.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권에 두고 보신다면 칩셋 미디어의 내재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뭐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